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좌파 총사령관이 유튜브로 내린 교시라는 소식입니다. 자유파가 상대하는 좌빨 진영을 이끄는 핵심 수장은 누굴까? 현실 정치 쪽에 이해찬, 문재인, 송영길, 임종석 등등 그들은 이미 종쳤다. 재야 쪽의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그는 문정권 5년 내내 살짝 비껴서 있던 인물이다. 좋다. 내 눈엔 단연 백낙청이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반세기 창비사의 오너로 군림해온 그 사람 말이다. 올해 84세인 그는 예전부터 원탁회의의 좌장이다. 원탁회의, 민주당과 재야를 통틀어 좌빨 동네 컨트롤타워 즉 사령탑이다. 그는 우선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목에 힘을 주고 말했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왜냐면 그건 좌빨 진영 내부의 합의이며 평양의 의견까지 더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백낙청 발언은 좌빨 진영은 앞으로 이재명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 이후 빠르게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친명계 박홍근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등장한 게 그 일례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백낙청이 언급한 또 다른 교시도 의미심장한데 그건 민주당을 장악하라는 메시지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당이 온건개혁 세력으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다는 암시인데 이 역시 으스스하다. 이재명 꼼수, 사법처리 피하려 방탄 국회의원 놀이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사법처리 위기를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직 확보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이용 혐의를 민주당 장악과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직 확보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종착점은 방탄 국회의원직 확보와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선 유세장에서도 정치를 그만두기엔 아직 나이가 젊다며 대통령 선거 당락에 상관없이 정치를 계속할 뜻을 비쳤다. 그 첫 시작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교통정리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4.4.5 후보 확정이라는 비난을 사면서까지 과반 획득에 실패한 자신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던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다. 또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기지사 후보로 밀고 있다. 김동연 전 장관을 경기지사로 미는 것은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미는 것은 향후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구상이다. 즉 현 국회의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한 인천 계양구을 지역을 이어받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활동을 벌이고 지방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통해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굳히는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장악 의도가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비이재명 측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다. 당장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다. 4월 6일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영춘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에 나서려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정계 은퇴를 통해 586의 퇴진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또한 친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의 이사 13일은 성명을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엔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신동근, 홍영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비판했던 김민석 의원은 최 전 수석 정계 은퇴와 관련해 마음이 짐작돼 더욱 아프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조기 등판, 방탄 국회의원직 확보, 종북 주사파와 강성 페미니스트들의 민주당 장악의 친문, 친이낙연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 교수,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는 3월 16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고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언급한 까닭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썩 잘한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착한 분이죠. 촛불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정치 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뛰어난 정치인이 없었고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혁명을 현실 정치권과 연결시켜줄 인재가 없었다고 봐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드디어 뛰어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발견했다, 건졌다 하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 백낙천 교수, 민주당을 장악하자. 이재명 헐값에 쓰진 말자. 백 교수는 옛날이랑 다른 건 우선 요충지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 있고요. 현 정부 권력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론과 다른 여러 고지를 저쪽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법부에 170여 석이라는 이만한 세력이 있다는 게 옛날에 비해서도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내 기반이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후보였고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싸움이죠. 지금 이재명 사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정당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촛불 세력과 반촛불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하나의 요충지로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민주당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6월 지방선거, 10만 명 이상의 신규 권리당원 증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자산 등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대위는 좋든 싫든 윤호중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도 안 하겠지만 이재명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지방선거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란 자산을 너무 헐값에 쓰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을 소모품으로 써버릴 우려가 있어요. 선거판만 벌어지면 서울시장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러는 건데 당권 장악하는 문제도 나오고 권리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요구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씨는 처음으로 민주당이라는 곳을 장악해서 해볼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판단할 거고 시민들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